두산 베어스 시작합니다. 두산 베어스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강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팀인데 시즌 중에 이제 이승엽 감독이 사퇴하고 또 조성환 대행이 팀을 이끌면서 정규 시즌 9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김원영 감독을 새로 영입해서 새로운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인앤아웃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들어온 선수는 뭐니뭐니 해도 FA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영입 그리고 이용찬, 이상혁 선수가 들어왔고요. 나간 선수들은 이 지금 꽤 많이 상당히 많네요. 꽤 많네요. 보통 19명? 이제 저게 그 계약 해지, 선수. 해지한 계약 해지 선수들 저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김재환, 그다음에 그렇죠. 뭐 홍민규, 홍민규. 홍건희, 그다음에 박준영 선수. 이 정도가 눈여겨볼 만한 선수입니다. 근데 뭐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이렇다 활약이 없었기 네. 때문에 사실상 뭐 무의미하다고 보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 홍민규 선수죠. 홍민규. 왜냐면 너무나도 좋은 또 피칭을 또 보여줬고 그리고 가능성이 정말 좀 약간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일단은 뭐 부상 선수로 또 이적이 됐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언급한 선수들은 김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두산 베어스 내에서도 입지가 좀 좁아진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빠져나갔다고 이제 표현을 해도 제가 봤을 때 팀 전력에는 크게 뭐 좌지우지 될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가장 큰 전력 2는 박찬호 선수겠죠? 네. 그렇죠. 수비가 사실 그 두산이 지난해 고만고만한 내야수 자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고만고만한. 그 내야에서 누가 리더가 되나를 궁금해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이제 박찬호를 데려오면서 그 중심을 잡은 거죠. 네.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두산이 지난해 내야에서 기록한 실책 94개, 리그에서 가장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장님 말씀한 것처럼 네. 내야의 리더도 필요하고 센터라인도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두산이 주전 유격수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막판에 나온 안재석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안재석 선수도 사실 몸이 크다 보니까 유격수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일단 박찬호 선수로 이 부분을 메운 거는 일단 두산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수분 특히 이제 야수 쪽에는 정말 화수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의 두산이 FA로 박찬호를 내려왔다. 얼마나 이게 시급했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약간 의외의 아니, 느낌도 그렇긴 해요.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제 그 부임을 하면서 그 퓨처스에 있던 젊은 내야수들을 다 끌어가지고 맞아요. 1군에 데뷔를 시켰거든요. 진짜 기회 네. 많이 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우왕좌왕 모습도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점차 뭔가 리그에 좀 적응하고 그리고 타선 그리고 수비에서도 나름대로 조금씩 성장된 모습들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잘 키웠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찰나에 박찬호 선수가 영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 효과를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크기에는 두산 베어스는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이 뭐 새롭게 라인업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 경험을 쌓기에는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기다리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를 영입해서 딱 그냥 박아놓고 그렇죠. 이 선수들이 박찬호를 보면서 그리고 경기를 뛰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 박찬호를 통해서 또 이 젊은 내야수들이 뭔가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노린 어떤 그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작년 요맘때 구단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번뜩번뜩 떠오릅니다. 우리 팀 4위,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다. 네, 네. 네. 근데 결국 4위, 그런 걸- 5위도 못했죠. 구대했죠. 그런 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단장님. 네, 어때요? 근데 그런 위에서의 메시지. 네, 그러면 상당히 다 긴장해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구단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외부에 그 기사화가 되지 않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개는 네. 기사가 안 되죠? 예,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이게 사실 그거 되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구단이나 선수단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극받아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부여가 안 되죠. 부담만 되고 예, 부담. 꼭 굳이 저렇게 예. 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알려야 되나? 네. 선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이 100%다 전달이 되기를 선수들이 바랄까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지 네. 전면에 나와서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대놓고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아마 선수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확실히 좀 부담감이 느끼는 그럼요. 그런 멘트들을 좀 이 두산 고위층에서 좀 많이 했던 느낌들은 있죠. 그러면서 올해는 그래 뭐 너희들 성장하는 거 좋고 자 일단 나는 박찬호 잡아왔어. 이제 너희들 어떡할래? 약간 그런 무언의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원래는 박찬호가 필요한 팀은 가장 필요한 팀은 사실 기아거든요. 가장 필요한 팀은 기아고 외부라고 하면은 KT. 좀 더 넓게 보면 롯데 그렇죠. 이런 팀들이지 두산이 80억이나 이렇게 배팅하면서 데려온다는 건 다 의아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두산이 사실 젊은 내야수들을 많이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그 중에 좋은 선수들 많았거든요. 네. 뭐 저기 안재석도 있고 박준순도 있고 그다음 이우찬도 있고 오명진도 박지웅도 있고 있고. 오명진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박찬호를 굳이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단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이게 고만고만하니까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선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성적을 내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LG가 우승했잖아요. 3년간 네. 같은 동네에서 두 번. 미쳐버리는 거죠. 옆에 그건 못 계속 본다. 우승하고 있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그건 못 본다. 그런데 그 전에 LG가 3년 동안 두 번에 우승하기 전에 두산이 뭘 했습니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갔어요. 자존심 스크래치.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구단주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갈 때 우리 팀 봐라 이렇게 잘 나간다 하는데 갑자기 전세가 한 3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그렇죠. 거죠. 180도가 뒤바뀐 거잖아요. 이제는 두산 베어스가 LG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하. 당장 있는 선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매물이 나왔어. 네. 그 선수를 영입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 그런 어떤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 되지 않았나 아하.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제 입장에서. 박찬호 선수 영입되고 뭐 이용찬 선수도 이제 돌아오면서 일단은 그 선수 운용 그 뎁스 차트는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면서 뎁스 차트 쪽에서 이제 투수 쪽 얘기를 좀 풀어 드리면서 어차피 라인업은 저희가 예상 라인업 때 볼 테니까 뎁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박찬호가 딱 센터라인에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 뭐 이우찬이라든가 박준순, 오명진 뭐 이런 선수들 또 안재석도 어찌 보면 교통 정리가 자연스럽게 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내야 쪽을 보면 이렇게 작년 후반기 때,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사퇴한 이후에 젊은 내야수들을 1군에 데뷔시키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찬호 선수가 딱 영입이 되다 보니까 우와 이거는 뭐 몇 자리는 진짜 피 터지겠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네. 든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만큼 안에 있는 어떤 그 선수층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지금 두텁게 특히 내야 쪽은 이번 스프링 캠프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주전을 낙점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김원영 감독이 아마 머리를 싸매고 아마 주전으로 네. 아마 주전을 낙점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사실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특히 내야 쪽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저 뎁스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투수 쪽 얘기를 조금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선발 그리고 불펜 쪽에서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외국인 투수 2명의 곽빈은 뭐 거의 굳은자고 나머지 이제 4, 5 선발 경쟁을 하는 선수들 또 불펜이 뭐 김태견이라는 확실한 마무리는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불펜으로 들어갈 필승조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사실은 좀 고민이 될 부분일 것도 같아요. 이병헌 선수가 조금 그 건강하게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 근데 뭐 기존에 있던 뭐 박치국이라든가 뭐 건재한 선수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이내 나오셔서 보셨지만 홍건희 선수가 빠진 부분은 홍건희 선수는 그렇게 활약을 못했어요 네. 작년 시즌에. 그러니까 없는 자원이라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홍민규 자리 이런 자리들을 새로운 얼굴들이 메워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하 선수도 뭐 선발로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죠. 예전에 뭐 선발도 한 2년 네. 3년 정도 뛰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발 자리를 탈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불펜으로 그렇죠. 보직의 결정이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빠진 선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두산 베어스의 불펜진을 네. 봤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탄탄 그리고 좌우
이병헌 선수가 건강하게 그렇죠.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건강하다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불펜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태티즈가 봤을 때는 지난해 두산이 9위로 시즌을 마쳤었던 결정적인 그 원인이나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뒷문. 뒷문. 네. 지난해 두산이 블론 세이브가 리그 최다였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역전패도 최다 3위였거든요. 사실 김태경 선수도 와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고 사실 그리고 사실 박치국 선수가 잘 맞긴 했지만 박치국 이영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 성장통을 좀 겪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선수들이 뭐 최지강, 그다음에 이병헌, 뭐 작년에 좀 가능성 보였던 뭐 윤태호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영하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간다면 이제 그 아시아 쿼터 타무라. 타무라 선수가 어느 보직에서 활약을 해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중에 이제 뭐 저 불펜쪽으로 넘어오는 선수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뭐 저 워낙 쟁쟁한 그 선발 자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지난해와 바뀐 거는 사실 박찬호가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과연 박찬호 선수 한 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구위하던 성적을 쭉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듭니다. 아직 순위 예측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두산이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큰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 두산이 9위할 전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 앞에 이제 네. 4위인가 하다가 그렇죠, 이제 계속. 9위가 됐는데 작년에 사실 2위까지 예상한 그 해설위원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상당히 높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그 외국인 선수가 다 부진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이거보다 못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그 상승폭이 분명히 한 5에서 10 사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아하. 작년에 네.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이 있는 팀이에요. 작년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못한 경우. 분위기를 못 탔죠. 네, 시즌 비정상적으로 초반에. 못한 너무 경우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두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저는 이제 코칭 스텝, 음. 저는 10개 구단에서 두산이 제일 코칭 스텝 구성을 잘했어요 이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은 제가 이렇게 같이 네. 했지만 그 감독들 중에서 그 갖고 있는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력을 갖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는 투수 운영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되게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김원영 감독이 투수 운영 잘한다. 그러니까 투수 운영이나 네. 투수 교체 그리고 투수들을 좀 잘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네. 좀 리더십, 그렇죠. 네, 있죠. 이게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이 두산이 기대보다 못한 거는 투수 쪽이 좀 여러 가지 운영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해줄 수 있다. 거기에 정재훈 코치가 기아에서 네. 다시 왔잖아요. 돌아왔죠. 요 김원영, 정재훈 조합이 2019년, 20년 그 투수 코치 조합이에요. 김태형 감독 때 둘이가 케미가 잘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손재환 수비 코치, 네. 이진영 타격 코치, 뭐 손시현 뭐 휴식 코치, 네. 홍원기 뭐 수석 코치 이 조합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두산을 좀 높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에는 투수 노름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투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뭐한 시즌 농사가 이제 결정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저도 김원영 감독 투수 운영한 잘한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두산의 그 투수진을 보면 돌아올 자원보다 일단 빠진 게 조금 커 보이거든요. 그죠. 홍건희도 제가 뭐 평가 약간 절하는 것도 네. 있지만 홍건희 그다음에 뭐 홍익민기도 빠졌고 그러면 결국에는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또 싸움이 될 수가 네. 있잖아요. 뭐 특별한 자원이 지금 추가된 게 아니니까. 없어요. 헐리슨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면 김원영 감독이 갖고 있는 그 투수 운영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아마 그 녹아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갖고 있는 자원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김원영 감독이 개입하는 그 투수 운영은 좀 다를 것이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좀 부분 볼 수 굉장히 있을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보시는군요. 일단 그러면 저 타순 라인업 예상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투수 쪽은 잘 운영이 될 거다. 일단 박찬호, 안재성. 야, 저는 이 카메룬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꾸려지면 괜찮은데 요 라인업에서 조금 이제 이 선수가 들어간 건 좀 의외다. 예. 의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DH는 뭐 사실상 DH.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면서. 예. 그리고 리드오프랑 이제 테이블 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재석 선수가 정수빈 선수를 1, 2번 갖다 놓으면 박찬호, 정수빈 상대의 어떤 그 선발 유형에 따라서 그렇죠. 뭐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출루율이 엄청나게 높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 선발에 봤을 때는 분명히 압박이 될 수 있는 테이블 세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민석을 만약에 9번에 갖다 놓으면 어허. 저는 오히려 9번, 1번, 2번으로 이어지는 요 발 빠른 라인업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순의 조정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루수도 지금 박준순 선수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명진 선수를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명준 선수와 박준순 선수 과연 이제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어떤 선수가 주전이 될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저는 박준순 선수보다는 오히려 오명진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네. 주전 라인업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명타자하고 자익수가 원래 지난해까지는 김재환 선수가 그렇죠. 봤던 자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기는 세대 교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두산에 이제 그 선수들을 갖고 세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홍성호라든가. 근데 이번에 뽑은 김주호 같은 신인도 네. 있고 뭐 당장 쓰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다음 김동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동준. 그런 유형의 조금 파워투 타자를 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태티즈가 라인업을 꾸릴 때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어요?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어요. 6, 7, 8. 6, 7, 8. 네. 그러니까 DH가 사실은 쓸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증명된 선수들은 네.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그래도 두산이 뭐 FA도 사고 뭐 김원영 감독을 이렇게 영입을 한 거는 성적을 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강승호 선수가 어쨌든 그들 중에서는 증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고 좌익수도 사실 김민석 선수도 있지만 김대한 선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김대한. 일단 고민을 좀 김대한 하다가 선수요? 네. 등번호 바꾼 김대한 선수. 네, 네. 그리고 이루수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박준순, 오명진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자리는 저는 계속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수는. 그리고 이루수랑 지명타자는 뭐 팀 사정상 계속 요새는 이제 지명타자가 사실 고정 지명타자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명타자는 네. 오히려 양의지 선수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략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포수를 네. 저 다른 선수를 주고.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두산은 뭔가 여기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제3의 포수를 만드는 제3 포수. 양의지가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로 4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87 포수 년생. 이닝이 절대적으로 사실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도 LG에서 이적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는 있지만 장승현 선수가 또 삼성으로 이적하는 맞아요. 바람에 그 자리를 이제 뭐 윤준호 선수. 네, 맞습니다. 윤준호 선수가 아마 이제 제3의 포수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퓨처스에서는 또 나름대로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마 이제 포수진을 어떻게 개편하면서 양의지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네. 양의지가.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조금 더 수비의 어떤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 타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 라인업의 리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베어스는 조금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이렇게 이제 예상 라인업까지 봤는데 뭐 중간중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두산이 올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저는 관전 포인트는 그냥 박찬호인 것 박찬호. 같습니다. 박찬호. 예. 왜냐하면 두산이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두산 베어스가 조금 뭐 좋아졌다고는 네. 하지만 두산 그룹 자체가 최근 몇 년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죠.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 올해 이제 그 스토브리그를 보시면 내부 선수 단속도 굉장히 잘했고 네. 그리고 알짜배기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센터 라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완전히 뭐 정말로 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게임 체인저 역할은 아니지만 분명히 들어오면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가 딱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박찬호. 생각이 좀 듭니다. 유단장님은. 저는 이영하를 지금 선발로 복귀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성공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은 고정돼 있잖아요. 외국인 투수 2명에 곽빈까지는 딱 잡혀져 있는데 이거 1, 2, 3는 리그 최강급이에요. 네. 4선발이 하고 5선발이 누구냐인데 이영하가 4선발로 자리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이 이영하를 계속 이렇게 선발로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캠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자리를 잡으면 뒤에도 연쇄 작용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키플레이어 곽빈 선수 곽빈. 꼽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두산이요 국내 선수 선발승이 14승이었어요. 리그 3번째로 적었거든요. 그 여파는 근데 결국 이제 곽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던지지 못한 점인데 저도 곽빈으로 바꾸면 안 돼요? 바꾸죠 상관없습니다. 네, 박찬호 했다가 네. 그래 작년에 두산이 흔들렸던 게 곽빈이 옆구리 부상 당하면서 네. 실제 못 나왔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쭉 떨어졌거든요.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맞네 곽빈이네. 곽빈 선수가 자리를 잡아야 뒤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이영하 선수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 5선발에 뭐 최승용 선수를 쓴다든지 이런 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곽빈 선수가 이제 얼마나 부상 없이 던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그 작년에 롯데전 네. 마지막 경기에 던진 그 159의 패스트볼이 정말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이제 1년 내내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부상 없이 좀 던져면 두산 입장에서 좀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산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 피해갈 수 없는 순위 예측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 연장전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두산 베어스 사실 5강에 넣었는데 5강에. 예, 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넣었는데 저는 한 4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4등. 3, 4등 정도? 3, 4등. 네, 3, 4등.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산이 전력으로 봐서 절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먼저 할 거 그랬네요.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 3위로 생각해요. 3위. 네, 오. 사실. 그래서 제가 3위 넣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갖고 욕먹을 것 같아서 네. 아, 그런데 지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딱 저 떨어졌습니다. 3위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작년에 부진했던 게 불펜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재작년엔 리그 최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불펜 ERA가 리그 1위였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으면서도 4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뎁스가 괜찮습니다. 불펜 뎁스가. 근데 작년에 부진했던 거는 재작년에 좋았던 김태견, 최지강, 이병헌 선수들이 다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좀 있었던 거죠. 이 선수들이. 근데 이게 회복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작년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또 김원영 감독이 불펜 운영을 하면서 불펜이 리그 상위급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을 3위로 조심스럽게. 네. 스태티지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희가 예측한 순위는 6위. 6위. 야, 약간 다른데 설명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설명은 사실 한두 가지 정도면 될게 이프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프가 많다. 네, 작년에 비해. 이프가 많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펜진도 네. 어쩌면 이프인 거고.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 양석환, 강승호가 정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까지는 뭐 20홈런 쳐주던 선수들인데 뭐 양석환은 작년에 10개도 못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보면 2% 볼 수도 있는 거고 돌아온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많고 이런저런 걸 통해서 저희는 6위로 예상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5위 정도로 중간. 네. 아무래도 너무 안전빵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이번 편 욕은 뭐 제가 다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3, 4, 5위 예측을 하다가 D로 갈 때 이게 B팀들 어떻게 어떡하죠? 이게 이거 하나씩 끼워 맞추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 다 안 맞을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두산의 2026 시즌을 전망을 해봤고요.